신여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최명진은 손을 꼭 쥔 채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동서 할 말 있니? 아니면 내가 먼저 말할까? 최명진은 급히 입을 뗐습니다. 형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신여진은 냉소를 띠며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부적을 붙인 게 내 짓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대체 무슨 생각이었니? 최명진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세영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겁을 주려 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신여진의 표정은 단호하기만 했습니다. 늦었어, 동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드디어 최명지가 죗값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은총이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구하나는 은총이의 표정을 보자마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모, 사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엄마랑 나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인데. 어쩌죠? 은총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하나는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으로는 미안함이 솟구쳤습니다. 잃어버린 사진이 그토록 소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총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액자 통째로 사라졌어도 꼭 다시 찾아줄게. 그 사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 구하나는 따뜻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은총이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구하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간절함에 구하나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사실 이모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이모한테 의지하고 싶어요. 저 사진만 있으면 엄마 모습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러운 시선을 건넸습니다. 은총아, 마음 편하게 가져. 액자 안의 그 추억, 이모가 어떻게든 되찾아줄게. 언제 사라졌는지 혹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차분히 묻자 은총이는 잠시 생각하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모가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엔 분명 방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방에 들어갔더니 사라졌어요. 다른 동생들이 장난친 줄 알고 물어봤는데 다들 모른다고 했어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손을 꼭 잡으며 심호흡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혹시 문이 열려 있었거나 창문이나 다른 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 사장님께도 한번 의논해 볼게. 은총이는 다시 한번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부탁해요. 엄마랑 나 단둘이 찍은 마지막 추억이니까요. 이제 엄마 얼굴도 점점 흐릿해져요. 구하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은총이를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총이 마음속 상실감과 구하나의 따뜻한 위로가 뒤섞여 먹먹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모랑 같이 찾으면 돼. 구하나가 다정히 속삭였습니다. 어느새 은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두 사람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사라진 사진을 되찾는 그날을 떠올리며 은총이와 구하나는 서로 의지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구하나는 잃어버린 작은 액자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성투어 사무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은총이가 느낀 속상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황진구와 의견을 나누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실 앞에서 황진구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괜찮아요? 혹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구하나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황진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 안으로 구하나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마자 구하나는 잃어버린 액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은총이가 엄마랑 찍은 사진이 들어있던 작은 액자를 잃어버렸어요. 유일한 추억이라서 은총이가 엄청 힘들어하고요.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커요. 황진구는 잠시 눈빛을 고정한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굳게 다문 뒤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많이 속상했겠네요. 일단 액자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 씨가 확인해 본 건 뭐예요? 구하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져봤고 동생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다들 모른다고 답했다는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장님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은총이가 정말 간절히 찾고 있어요. 황진구는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은총이가 힘들어한다면 나도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액자가 사라졌을 때 누가 출입했는지 주변 CCTV나 가능성 있는 모든 경로도 살펴보죠. 하나씨,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구하나는 고마움이 담긴 표정으로 머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사장님이 도와주신다니 마음이 놓여요. 은총이한테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단서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황진구는 의지를 다진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좋아요. 저만 믿어요. 꼭 찾아드릴게요. 두 사람은 공감 어린 눈빛을 교환하고 액자를 찾기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장실 창문 너머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사진을 잃은 아픔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집으로 얄리를 보러 온 은총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총아, 앉아봐. 하나 씨한테 액자 얘기 들었어. 사진이 언제부터 안 보인 거야? 은총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몇 달 전부터 없어졌다면 벌써 찾았을 텐데 바로 전날까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집 안이라면 어딘가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뒤져봐도 없어요. 황진구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려는 듯 은총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 위치나 액자를 둔 자리, 누구 출입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은총아, 혹시 그날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어? 아니면 누가 방문한 흔적 같은 거 봤어? 침대 밑이나 서랍 깊숙한 곳도 제대로 살펴봤어? 은총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침대 밑도 보고 서랍 속도 뒤져봤어요. 다른 방 구석까지 다 살폈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잃어버린 게 억울해요. 엄마 얼굴이 거의 기억 안 나는데 그 사진에선 엄마 표정이 선명했어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총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사진이 은총이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하나 씨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건 사장이 아니라 그냥 어른으로서 약속하는 거야. 은총이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조그맣게 예의를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침대 밑에 혹시 액자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나 이모가 말했어요. 오늘 방에 가서 다시 찾아볼게요. 누군가 일부러 숨겼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황진구는 은총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좋아. 하나 씨랑도 잘 이야기해보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알려줘. 걱정 마. 나도 같이 찾을 거니까. 은총이는 살짝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엔 부드러운 햇살이 비쳤지만 은총이의 마음속은 여전히 엄마를 잃은 그늘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총이는 방 안에 들어가 침대 밑을 살피다가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손에 쥐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알 수 없는 문양이 잔뜩 그려진 부적 같았습니다. 이모, 이것 봐요. 액자 찾다가 침대 밑에서 주웠어요. 은총이는 조심스럽게 구하나에게 내밀었습니다. 구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자마자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씨도 휘갈겨져 있고 빨간 선으로 이상하게 그려진 도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평범한 종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적을 왜 여기다 둔 걸까? 혹시 액자랑 관련 있는 걸까? 구하나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은총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 괜히 나쁜 저주 같은 거면 어쩌죠? 사진이랑 이게 관련 있다면 무서워요. 엄마 사진마저 없애려고 한 걸까요? 구하나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은총이를 달랬습니다. 은총아, 일단 진정해. 이거 사장님한테도 보여주면서 조언을 구해보자. 이런 부적이 왜 우리 방 침대 밑에 있었는지 정말 알아야겠어. 액자를 가져간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잖아. 은총이는 희미하게 떨리는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맞아요. 혹시라도 이 부적이 엄마랑 관련된 이름이나 무언가를 겨냥한 거라면 전 더 두려워요. 사진만은 꼭 찾고 싶어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모가 은총이 지켜줄게. 무서운 일이 생겨도 이모가 옆에 있고 사장님도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 은총이는 살짝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이상한 종이라 너무 섬뜩해요. 내일 아침 일찍 사장님 뵙고 상담받아요.
구하나는 그 종이를 잘 접어 가방에 넣고 은총이를 다독이며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부적이 액자 분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묘한 불길함이 가슴 한편을 시끄럽게 두드렸습니다. 은총이의 마음속에도 사진을 잃은 슬픔이 계속 곤두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하나는 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작은 봉투에 넣은 부적을 황진구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황진구는 봉투 속 종이를 꺼내 꼼꼼히 살핀 뒤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은총이가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보시다시피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글씨도 흐트러져 있고 빨간 잉크로 그려진 모양이 좀 이상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 있을까요? 구하나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황진구는 한숨을 내쉬며 부적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종이 질감도 특이하고 글씨체도 일반적인 게 아니네요. 이런 거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나쁜 뜻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거 어디서 난 거라고 했죠? 은총이가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그냥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대요. 꽤 오래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황진구는 조용히 부적을 펼쳐 다시 훑어보던 중 눈에 띄는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글씨 보이죠? 희미하게 적혀 있는데 유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구하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이요? 네. 글씨가 다 흐려졌지만 이게 유진이란 이름이 맞다면 혹시...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말을 멈췄고 구하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부적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총이 엄마 이름이 유진이에요. 만약 이게 정말 그 유진을 의미하는 거라면 누군가 일부러 우리 집에 둔 걸 수도 있어요. 황진구는 손가락으로 부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걸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어요. 혹시라도 나쁜 의도가 담겼다면 더더욱 확인해야 해요. 하나씨, 은총이한테는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전문가한테 보여서 정체부터 알아볼게요. 구하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너무 불안해요. 은총이는 이걸 보고 엄마한테 나쁜 일이 생긴 걸까봐 겁먹었어요. 황진구는 부적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단 내가 알아볼게요. 하나씨도 혹시 다른 이상한 거 발견하면 바로 알려줘요. 구하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실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황진구는 전문가에게 받은 부적 분석 결과를 구하나에게 전했습니다. 사무실 식탁에 함께 앉아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건 누군가를 저주하는 부적 중에서도 상당히 악의가 짙은 종류래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붉은 글씨, 분명히 유진이라는 이름을 변형해서 쓴 거라고 합니다. 구하나는 숨이 턱 막힌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진이요? 정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황진구는 손가락으로 글씨가 적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네. 원래 있던 글자를 일부러 덧칠해서 형태를 흐리게 만들었지만 전문가가 복원해 보니까 유진이라는 이름이 맞다고 해요. 구하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부적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이건 누군가 날 겨냥해서 만든 거잖아요. 황진구는 부적을 가만히 접으며 눈빛을 굳혔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최근에 놓인 거라면 누군가 일부러 하나 시집에 둔 거예요. 은총이가 침대 밑에서 찾았다고 했죠? 네. 그냥 먼지가 쌓인 종이가 아니라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구겨져 있었대요. 황진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둔 사람이 하나씩 가족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집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구하나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동생들, 그리고 몇몇 친한 지인들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걸 두고 간 거죠? 혹시 집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적 있어요? 낯선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라든가. 구하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걸 누군가 일부러 우리 집에 두고 갔다면 단순한 장난은 아닌 것 같아요. 황진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누군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부적을 만든 거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씨도 당분간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구하나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총이한테도 당분간 조심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장님도 혹시 뭔가 알아내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황진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기 전에 제대로 밝혀야 해요. 둘은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부적을 둘러싼 음모가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구하나와 황진구는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호출을 받고 저택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신여진이 소파에 앉아 묵직한 표정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하나야, 이야기 들었다. 네가 은총이랑 함께 부적을 발견했다지. 그런데 네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구나. 사실이니? 신여진이 빠르게 물었습니다.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니 누군가 저를 저주하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면 우리 가족을 노린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신여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누가 감히 내게 그런 짓을 해? 감히 우리 유진이를 저주하려 하다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건 반드시 밝혀야 해. 구하나는 신여진이 자신을 향해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듯 느껴져 살짝 안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사장님이 부적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는데 상당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진 거라고 해요. 혹시 엄마께서는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너무 막연해서 잘 모르겠어요. 신여진은 눈빛을 강하게 번뜩였습니다. 최명진아 윤세영이 혹시 이런 짓까지 할까 싶기도 하고 내부에서 원한을 품은 직원도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누구든 간에 날 우습게 봤다면 큰 코 다칠 거야. 구하나는 신여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조금 긴장했지만 그래도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은총이가 혹시 엄마를 겨냥한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어요. 두나 이모를 저주하려고 한 거라면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신여진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지만 금세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구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하나야. 그건 아닐 거야. 누가 됐든 널 해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내가 반드시 막아줄 거야. 네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마. 구하나는 울컥하는 감정 속에서 신여진의 결심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단단한 연대감이 생기는 듯 저택 거실에는 묘한 긴장과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의 방을 급히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열자 윤세영은 창가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그 부적 말이야. 혹시 하나한테 들켰니? 어떻게 된 거야? 최명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묻자 윤세영은 몸을 획 돌리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런 걸 붙여서 일이 이렇게 커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가 은총이 엄마 사진이 든 액자를 찾다가 침대 밑에서 부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난 거라고요. 사장한테까지 가져갔다고요. 큰엄마까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최명진은 팔짱을 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영아, 엄마가 말했잖아. 널 위한 거였다고. 유진이가 살아있으면 네 재산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고. 그래서 조금 겁을 줘보려는 마음뿐이었어. 윤세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방법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저주 부적까지. 하나가 은총이 엄마 사진을 찾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필 거기다 붙였어요?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둔 거예요? 최명진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 속도 좀 알아줘라. 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려놓겠다고 애쓰는데 그 방법이 좀 과했다면 사과할게. 하지만 그 부적을 침대 밑에서 찾았다는 게 이상하잖아. 엄마가 거기다 둔 건 아니야. 윤세영은 답답하다는 듯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대체 누가 그걸 거기다 둔 거예요? 하나가 그걸 찾아서 사장한테까지 가져갔어요. 이제 어쩌려고요? 큰엄마까지 알게 되면 끝이라고요. 최명진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사진 같은 거 안 건드렸어. 그건 분명 누가 따로 움직인 거야. 일단 침묵해라.
형님이 물으면 모른 척해야 해. 윤세영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괜히 이상한 꼬투리 잡혀서 모든 게 들통나면 우린 정말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최명진은 윤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조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공기는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모녀는 저주부적이 남긴 파문 속에서 혼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하나는 저택복도를 지나다가 최명지와 딱 마주쳤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구하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이 부적 혹시 아시는 거예요? 작은 봉투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명진은 순간적으로 눈길이 흔들렸지만 곧 시선을 피해 차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뭔지 몰라. 그냥 종이 쪼가리 아니야? 왜 나한테 물어봐? 누가 장난삼아 놓은 거겠지. 구하나는 허리를 살짝 굽혀 눈높이를 맞추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섬뜩해요. 이걸 은총이 방 침대 밑에서 발견했어요. 유진이라는 이름도 들어있고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해요. 우리 가족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최명진은 팔짱을 끼고 목소리를 딱딱하게 굳혔습니다. 설마 날 의심하는 거야? 말 조심해. 난 이런 이상한 거 모른다고. 구하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명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이걸 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액자도 같이 사라졌어요.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최명지는 코웃음을 치듯 입술을 비틀며 손을 휙 내저었습니다. 액자가 어디 갔든 내 알바 아니고 이 부적이건 뭐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한테 공연히 따지려는 거야? 구하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은총이 엄마 사진이 없어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숨기거나 없애려 한 것 같아요. 대체 누가 이런 걸 한 건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최명진은 떨리는 눈썹을 살짝 축혀 세우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 누구 짓이든 나오겠지. 근데 하나야, 나한테 함부로 덤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구하나는 한동안 최명지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은총이에게 해를 끼치려 한 범인이 최명지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녀의 냉혹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복도에는 찬바람 같은 침묵이 감돌았고 구하나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 황진구는 최명지를 본사 회의실로 호출했습니다. 최명지는 약간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문서 폴더가 놓여 있었고 황진구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이는 자료가 뭔지 아세요? 부적에서 검출된 지문 분석 결과예요. 지문이 어머님 것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황진구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하자 최명진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적에 내 지문이라니 말도 안 돼. 난 그런 거 만진 적 없어. 오해라면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황진구는 폴더 안의 서류를 툭 꺼내며 조용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여기 공식 감정서예요. 잉크 자국과 지문이 어머님 것과 아주 비슷하게 나왔어요. 누구 시킨 건지 굳이 묻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은총이랑 하나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최명진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누군가 일부러 내 지문을 묻혔을 수도 있잖아. 난 저런 부적 따위 몰라. 정말 억울하다고. 황진구는 싸늘한 시선으로 최명지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머님 지문을 이용해서 함정에 빠뜨렸다면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부적이 놓인 시점도 확인해야겠죠. 최명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결국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모른다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오히려 누가 내 지문을 붙여놓은 건지도 모르겠다고. 증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 부적을 둔 게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 황진구는 짧은 숨을 고르며 결연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건 은총이랑 하나 씨를 겨냥한 악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분명하고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실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이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최명진은 주먹을 꽉 쥐고 씩씩거렸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격렬한 긴장감으로 뒤덮인 가운데 황진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최명지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구하나는 회사 복도를 지나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윤세영을 발견했습니다. 윤세영은 몸을 가늘게 떨며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세영아,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부드럽게 묻자 윤세영은 힘없이 구하나의 손목을 붙잡고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사실 작은 엄마한테 들었어. 부적이 들통났다고. 구하나는 눈빛을 가늘게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한 거라고 들었어. 너도 알고 있었어? 윤세영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그냥 유진이 생각이 무섭다고 했었어. 그래서 나를 지키겠다고 한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구하나는 윤세영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런 것까지 할 줄 알았어? 부적까지 써가면서. 윤세영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런 적 없어. 엄마도 그냥 유진이랑 관련된 걸 치우자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난 엄마가 또 무슨 일을 벌일까 그게 더 두려워. 구하나는 숨죽인 목소리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세영아, 혹시 다른 단서는 없어? 이대로 가면 작은 엄마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걸로 끝나지도 않고 은총이만 더 상처받을 거야. 윤세영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유진과 관련된 걸 다 없애버리자고 했어. 그게 너한테까지 포함되는 줄은 몰랐지만 막을 용기도 없었어. 그렇다고 사진까지 없애라고 한 적은 없어. 엄마가 충동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어. 구하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겠어. 네가 솔직하게 털어놔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가 유진이라면 더더욱 이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이제부터라도 협조해줘. 엄마 실수라면 솔직히 밝히고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해. 윤세영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미안해를 되뇌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구하나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를 느꼈지만 윤세영의 내면에도 괴로움이 있음을 깨닫고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신여진의 방 안은 한층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구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신여진은 책상에 앉아 손가락을 가만히 마주 맞대고 있었습니다. 명지랑 세영이 짓이라는 거 다 들었다. 부적을 붙인 것도 너를 없앨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구나. 신여진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영이한테 어느 정도 들었어요. 세영이는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작은 엄마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신여진은 입술을 꾹 다물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지가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다니 내 손으로 입양이나 다름없이 돌봤던 동서였는데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맞을 줄은 몰랐네. 이제 도저히 봐줄 수 없겠다. 구하나는 신여진이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는 듯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혹시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더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작은 엄마가 한 짓에 분노하지만 은총이 엄마 사진만이라도 확실히 찾아야 해요. 신여진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며 책상에 놓인 액자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다. 구하나는 깜짝 놀란 얼굴로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엄마가요? 왜요? 신여진은 조용히 손을 뻗어 책상 위 서랍에서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난 네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가져갔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이렇게 가까이서 너를 바라볼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 구하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신여진과 액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 때문에요? 신여진은 액자 테두리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내 곁으로 돌아왔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네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 구하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은총이는 엄마 얼굴을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이 사진이 그 아이에게는 마지막 연결고리일 수도 있어요. 돌려주셔야 해요. 신여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액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조금만 더 가지고 있고 싶구나.
내가 너를 다시 찾은 것처럼 은총이도 언젠가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겠지 싶어서. 구하나는 신여진의 말에 쉽게 답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여진이 쥐고 있는 액자가 무겁게 느껴졌고 구하나는 다시 한번 은총이의 상실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호화로운 저택 응접실 한가운데 신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명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최명지가 주저주저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세영은 멀찌감치 서 있다가 최명지의 등을 떠밀어 억지로 앞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동서 할 말 있나? 아니면 내가 먼저 말할까? 신여진이 소름 끼칠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명지는 바싹 마른 입술을 움직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형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신여진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고 뒤돌아서서 우아한 자세로 응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적을 붙인 게 동서짓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대체 무슨 생각이었니? 최명진은 순간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가 풀며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세영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유진이 돌아오면 세영이가 설 자리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조금 겁을 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신여진은 팔걸이에 기대 앉으며 냉소를 띄었습니다. 겁을 주려고? 동서가 감히 우리 유진이를 저주하는 부적을 써가면서. 최명진은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미신 같은 거예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거 다 심리적인 거라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신여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똑똑 두드렸습니다. 동서가 언제부터 이런 미신을 믿었다고 그래? 단순한 미신이라기엔 너무 치밀하게 준비된 부적이던데. 최명진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한테 들은 거예요. 유진이 돌아오면 세영이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여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서는 남 탓을 하는 건가? 최명진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세영이를 위해서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 형님도 아셔야 해요. 신여진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서, 무슨 변명을 하든 이건 넘어갈 수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한 짓은 분명하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최명진은 얼굴이 새파래지며 황급히 신여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그렇게까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세영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만 벌 주시면 안 될까요? 신여진은 미동도 없이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늦었어, 동서. 더는 동서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참담한 정적이 흐르는 사이 현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가 마주보고 서 있었고 그들 눈에는 결연함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선 이 순간 최명지가 부적을 둘러싼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될 운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